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규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수공업과 광업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에 와서 수공업하고 광업에서도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먼저 수공업의 변화, 여러분들 가볍게 아예 주제를 그냥 써놓겠습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가장 핵심이 민영수공업의 발달이에요. 조선 전기까지는 무조건 관영수공업이었습니다. 관영수공업이라는 건 바로 뭐냐? 무조건 수공업자들은 국가의 공장 아니라는 수공업자 등록 대장이 있어요. 여기다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국가에 와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수공업자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그런데 조선 후기 가서 변화가 나옵니다. 왜 변화가 나왔느냐? 임진왜란 중에 이 등록 대장인 공장안이 분실이 됩니다. 없어져 버리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다시 공장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변화가 난 거예요. 어떤 변화냐? 조선 전기까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주 솜씨가 좋은 수공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물건은 정말로 잘 팔려. 그런 수공업자인데 조선 전기 같으면 누가 와서 제가 만약에 국가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수공업자인데 딱 와서 얘기합니다. 너 이름 대, 너 수공업자잖아 임마. 공장에다 이름 올려야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솜씨 좋은 수공업자라면 이런 얘기를 했죠. 저 그냥 제가 세금 낼 테니까 저는 빼주십시오. 제가 제 물건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세금 내는 게 저는 낫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선 전기 같으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뒤질래? 뒤질래? 죽을래? 진짜로? 이 새끼가 나라에서 오라 그러면 바로바로 올리지. 따라와 이 새끼야! 이 건방진 새끼야! 이러고 끌고 갑니다. 그래갖고 국가에서 관영수공업에 종사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 후기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또 한마디, 저 그냥 제 물건 제가 팔고 제가 그냥 세금 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딱 이러죠. 뭐? 그냥 세금 내겠다고? 고마워. 그래주면 우린 좋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임진왜란으로 국가 재정에 빵꾸가 났어. 이러다 보니까 세금 낸다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는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솜씨 좋은 수공업자들은 공장 안에서 이름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국가에서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무엇을 없애버리게 되냐? 아예 공장안이라는 걸 없애버리게 돼요. 공장안이라는 걸 이거 아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공인의 활동이 나옵니다. 공인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됐냐? 여러분들 쉽습니다. 공인, 대동법으로 나온 거 알고 있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한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국가에다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아가는 그런 관영, 어용상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인이 지정되는 건 매년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은요, 국가에다 납품을 할 때 정말 품질 좋은 걸 납품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수공업자, 솜씨 좋은 수공업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딱 얘기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 가방을 만드는데 1년에 한 100개쯤을 만들 수가 있어요. 100개쯤을 만드는데, 야, 가방 네가 만든 거 진짜 좋다. 이거 내가 다 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100개 다 사주시겠다. 내가 다 살게. 이 공인들이 내가 돈 대주고 내가 다 살 테니까 나한테 납품을 해.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공인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솜씨 좋은 수공업자는 각 지역에서 자기 물건 파는 거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공인의 활동이 민영수공업을 성장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것은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냐면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대제. 자, 선대제라는 건 도대체 뭐가 되느냐? 제가 공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갖고 제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 1년에 몇 개 만들 수 있어? 예, 제가 1년에 100개 정도 만듭니다. 하나당 얼마인데? 그렇다 하나당 제 거니까 제 건 좋아서 한 30만 원씩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요. 100개면 오케이. 3천만 원? 오케이. 내가 3천만 원 오늘 줄게.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넌 만들어만 놔. 이거 내가 싹 다 그 술에 내가 갖고 와서 내가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게 바로 선대제. 이런 선대제 수공업을 했던 게 바로 민영수공업을 성장시키는 이유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 100개를 딱 갖고 왔습니다. 하나당 30만 원씩 해갖고 3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주고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다 납품해하고 저는 얼마를 받느냐? 3억 원을 받아요.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 하나에 300만 원씩 국가에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엄청나게 남겨먹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야, 나 100개 만들어서 이거 다 팔려면 내가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는데 공인들이 다 사가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3천만 원에 다 100개를 넘겼는데 문제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공인은 국가로부터 3억을 받은 거야.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야, 내 가방 가격이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팔아도 팔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런 민영 수공업자들 중에 일부는 아예 무슨 수공업자가 되느냐? 독립수공업자가 돼요. 자, 독립수공업자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자신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하냐면 판매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당연히 통보하겠죠. 이제 당신한테 안 넘겨? 무슨 소리야? 너 100개 내가 한꺼번에 사주는데 야, 나한테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300만 원에 팔아먹었다며 나라에다가는 내가 너한테 못 팔지. 이제 내가 직접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선 후기에는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중 일부는 아예 독립수공업자로 성장을 하게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또 하나는 광산이 나옵니다. 광업. 광산 경영에서 나오는데 광산 경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 조선 전기까지는 자, 국가에서 광산은 무조건 운영, 관리 다 합니다. 왜? 광산에서 나오는 물건은요, 함부로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 은 다 뭐냐면 국가의 부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도 금은 동도, 구리든 바로 화폐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국가가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철도 바로 뭐가 되냐면 철도 바로 무기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국가가 운영하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원래 국가에서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요역이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그 요역 같은 노동력을 동원한 농민들을 광산에다 투입해갖고 이 광산 채굴을 했던 거야. 그런데 임진왜란때 이 호적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뭘 챙겨갔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도망갈 때 뭘 갖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호적도 잃어버리다 보니까 막상 이제는 누굴 동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그냥 민영 광산을 허용해줘요. 민영 광산을 허용을 해줍니다. 이걸 허용을 해주고 이젠 개인이 알아서 채굴해라. 그리고 나서 세금 내라.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설점수세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설점수세제라는 건 바로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는 것은 광산을 얘기합니다. 광산을 설치하고 세금, 너희가 채굴해갖고 자, 너희가 생산하고 이제 세금 내는 방식으로 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바로 설점수세제라고 한다. 이제는 민영광산을 허용해주고 세금 내는 제도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데다가 또 하나의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면 광작입니다. 광작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작은요,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제 먹고 살 만한 소작지를 얻기가 쉬워졌다 아니면 어려워졌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 짓게 되니까 이젠 노동력이 많이 안 들어가서 농촌에서 소작지를 얻는 게 더욱더 어려워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광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농민을 어디다 보내게 되냐면 광산으로 몰려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농촌에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광산 같은 데로 몰려가서 임노동자가 될 수밖에, 광업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산으로 농민들이 몰려듭니다. 거기다가 청나라의 세금 제도가 바로 지정은제라는 게 나오게 돼요. 지정은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세금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은으로 받아들인다. 아니, 여기 정자에다 동그라미 그리면 안 되죠. 자, 지정은제라고 하는데 모든 세금을 바로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은으로 받아들인다가 돼요. 그러다 보니 청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은을 수입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은을 생산해서 어디다 팔면, 청나라에 팔면 대박이 납니다. 왜? 당시 청나라는 국제 시세의 2배를 쳐줬어요. 은 가격을.
거기다만 팔 수 있으면 대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은으로도 부족해갖고 어디서 일본에서 은을 수입해다가 어디다가 팔아먹기도 한다. 청나라에 팔아먹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광작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니, 이게 바로 광산이 더욱더 발달하는 이유가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광산이 많아졌냐? 은광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광산을 운영하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덕대라고도 해요. 덕대. 덕대? 떡대? 왜 날 보면서 떡대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덕대는 광산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느냐? 돈 대주는 상인인 누가 있느냐? 물주가 있어요. 물주가 돈을 대고 그 다음에 덕대들은 바로 그걸 이용해, 그 돈을 이용했고 채굴하고 그 다음에 재련을 해갖고 내다 파는 게 되는 거죠. 덕대라는 전문 경영인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농민들이 광산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당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 광산을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람들은 이미 광산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래 하는 채굴, 무엇이 나오기도 하냐? 잠채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잠채라는 것은 몰래 하는 채굴. 이제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불법 광산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된다.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설점 수세제, 이제 민영광산을 허용하고 세금 받는 제도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광산으로 많이 몰려간다. 왜? 광작 때문에.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은을 많이 수입해 간다. 지정은제라고 해갖고 모든 세금을 무엇으로 받기 때문에? 은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은광 개발이 많아졌고 당연히 그걸 운영하는 덕대가 등장을 했고 심지어는 몰래하는 광산인 잠채까지도 등장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광작이 나타났다. 광작 나타난 거 맞죠? 개성에서는 송상이, 의주에서는 만상이 활동하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안에 등록이 강화되어 관영 수공업이 잠깐만. 관영이 아니라 공장 안에 등록이 강화되지도 않았죠. 공장 안 자체가 없어지죠. 그리고 무슨 수공업이 발달한다?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는 거죠.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선대제 수공업이 유행하였고 점차 독립수공업자들이 증가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되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다 맞는 얘기죠. 조선 후기에. 그래서 답이 되는 건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봅니다.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기억.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광산을 운영하였다. 덕대 맞죠? 정부는 민간의 광산 개발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무슨 얘기? 설점 수세제라고 했고 민영광산을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으로부터의 은 수출이 늘어 은광이 많이 개발되었다. 자, 청으로의 은 수출이 늘어 은광이 많이 개발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은, 구리, 철 등으로 상품을 생산한 소, 제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라는 것은 고려까지, 향부곡소는 고려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정답이 되는 건 무엇과 무엇, 기업과 디귿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조선 후기에 수공업하고 광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